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대경영대 이재혁 교수입니다. 오늘 그 전반적인 토론의 주제는 그 대학의 역할을 한번 다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경영대 교수로서 이제 ESG 관점에서 우리 대학이 한번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인가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저한테 20분이 주어진 것 같기 때문에 뭐 상당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컨텐츠 보시면 뭐 상당히 다양하지만 전반적인 논리의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표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ESG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ESG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한번 바라보는 세계의 렌즈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ESG를 상당히 새로운 차원을 자꾸만 이제 적용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하다가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뭐 공공기관, 드디어 이제 대학까지 한번 ES를 관심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발표를 할 때 제가 주로 이제 많이 공부했던 경영학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계속 저런 경영학 관점을 대학으로 돌렸을 때 어떤 기회 및 위협이 있을 것인가 한번 같이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ESG 제가 후반부에 이제 정의를 말씀드릴 텐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은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우리가 왜 이런 개념이 갑자기 관심을 많이 받을 것인가? 사실 저는 경영대에 있다 보니까 기업을 주로 공부하고 있는데 기업은 수많은 전략을 바꿀 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동인이 뭐냐면은 외부의 환경 변화입니다. 환경 변화의 결과를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옛날에 뭐 글로벌 산업 융합화, 그다음에 뭐 4차 산업혁명, 또 플랫폼 비즈니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아마 모든 사람이 말했던 게 공유 경제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공유 경제가 이제 거의 자취를 감췄고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의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대학의 구성원 관점에서 한번 제가 드린 질문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시가총액 결국 기업이 얼마나 크냐 작냐를 가지고 리스트를 본 것이 바로 2000년과 2020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한번 2000년에 우리가 그 당시 살 때는 전혀 생소하지 않았지만 글쎄요, 제가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뭐 다른 뜻은 아니라 한번 바라보시면은 그때 한국전력이 시가총액 4등에 등극했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로서는 탑 10의 이름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글쎄요, 고려대학교의 위치가 지금 2021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많은 평가 지표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몇 위인데 과연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이게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이제 왜 이렇게 ESG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이제 경영 환경 변화가 코로나19입니다. 저도 지금 방금 마스크를 벗은 것처럼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를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쓰고 있고요. 제가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토탈 쉐어홀더 리턴이라고 아주 쉽게 말하면은 내가 주식에 투자한 다음에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높냐를 표현한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맨 왼쪽에 보시면 그 숫자가 있습니다. 0부터 마이너스 50까지가 있죠.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 발생 이후에 거의 모든 산업에서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은 점점점 고민이 많아지고 그 관점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인가를 정말 철저하게 고민할 시기가 온 게 바로 코로나 시대의 도래의 또 다른 원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만 대학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고려대학교 상당히 좋은 대학이죠. 근데 한번 왼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면은
아실 겁니다. 이게 주가의 어떤 변화죠. 1년 동안의 주가의 변화인데 아주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주로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주식일 것이고요. 오른쪽 보시면 회사 이름이 나오네요. 아마존의 종업원들이 회사의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지금 프로테스트 항의를 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 두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과연 어느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일 것인가. 그런데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른쪽은 당연히 회사 이름이 나와 있고요. 아마존으로요. 왼쪽도 바로 아마존의 주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왼쪽 성과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주가 봤을 때 주가의 변화죠. 반면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주주가 아닌 이 경우에는 종업원이 바라보는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역시 또 대학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학의 수많은 랭킹과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어필하고 있는 뭐 학력 수준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그 커트라인 같은 거가 주로 왼쪽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오른쪽은 대학의 구성원들이 그 대학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또 고민하냐, 이 두 가지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한 인식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그 월가를 점령하라, 그러니까 Occupy Wall Street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월가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심장에서 결국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2년 전에 왼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기업의 CEO들이 모여서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BRT를 만들면서 야, 우리 기업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고민해 보자라는 심각한 논의에 다다랐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BRT에 대해서는 수많은 그 해석도 가능하고 수많은 논의도 가능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수많은 CEO들이 모여서 이렇게 고민한 이유는 사실은 주주만을 위한 기업의 존재 이유가 새로운 시대로 대변되는 ES 시대에는 결코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위기의식을 반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릴까요? 그럼 과연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은 과연 우리 대학의 존재 이유를 뭘로 볼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그 2017년에 서베이 결과인데 보시면 상당히 놀라운 것은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뭐 자기 자식이라든가 자기 가족이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임원이 되는 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반응은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좀 더 최근의 통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반기업 정서가 존재한다는 게 서베이한 분들의 참여하신 분들의 93.6%입니다. 정말 놀라운 통계죠. 그만큼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시대가 바라보는 또 사회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자문해 보시죠. 신문에서 연말에 대해서 기업이 보너스 잔치를 한다는 기사를 받았을 때 과연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저는 경영대에 있다 보니까 보너스 잔치를 하고 뭐 몇천 퍼센트 주는 거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은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일을 한 것은 아닐까. 소위 말하는 갑질로 인해서 몇몇 기업만이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닐까에 대한 의구심이 꽤나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죠. 뭐 소위 말하는 각종 견해의 차이도 생기고 소위 말하는 뭐 남북 대치상, 뭐 북핵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사실 또 신문을 보시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를 어떻게 또 이해하고 있냐면은 빈부격차로 사실 생각하고 계십니다. 중간에 제가 통계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역시 OECD 국가 중에서 빈부격차로 대변되는 수치가 OECD 평균보다 역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각종 미디어에서는 빈부격차를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견이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빈부격차라기보다는 빈부격차를 만들어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정말 정당한 경기에서 요새 뭐 양궁 뭐랑 얘기가 많으시죠, 그렇죠?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만 뽑는 경우처럼 만약 경우에 대기업이 정말 아래 보시다시피 절차적인 공정성과 사회적인 정당성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빈부격차가 생긴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아마 모든 국민들은 그런 빈부격차에 대해서 큰 반감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그 소위 말하는 보너스 잔치를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대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임원들이 정말 천문학적 돈을 받는 경우에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혹시라도 모든 국민이라든가 모든 직원한테 저런 부가 배분되지 않고 몇몇 재벌 2세, 3세한테만 그게 국한되는 것은 아닌가. 즉 이런 이슈가 결국은 최근에 우리가 말하는 ESG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ESG에 대한 정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2로 대변되는 환경과 4로 대변되는 사회 책임과 G로 대변되는 지배구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업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한 번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ESG는 사실은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ESG의 중요한 키워드는 E와 S와 G를 통해서 기업을 돌이켜보고 그걸 통해서 뭘 관심 있게 보는 걸까요? 바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시가총액 2000년과 2020년을 비교해 드렸는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2020년에 시가총액 탑 10에 들어간 기업들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E와 S와 G 관점에서 돌이켜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해서 밤에 폐수를 보내는 기업들, 또 종업원에서 갑질하는 기업들, 지배구조가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결코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각종 미디어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관련 단어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관심이 있으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시간 관계상 오른쪽 한번 위에 보시면은 이게 수많은 평가 지표 중에 하나의 예입니다. 혹시라도 고려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선제적으로 ESG를 우리 대학의 커뮤니티에 한번 적용해 보시려고 하면은 첫 번째 고민하실 문제는 오른쪽에 보시는 수많은 지표 중에서 과연 우리는 어느 거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거 뭐 열 몇 개 지표 한 20 몇 개 지표 보시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서 ESG로 보편적으로 좋다고 평가받는 평가 지표의 숫자는 약 600개에서 65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만약에 ESG를 한번 내재화시키려고 하면은 첫 번째 고민할 것은 과연 우리는 ESG 중에서 어느 요인을 좀 더 관심 있게 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지금 맨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간단히 가이드라인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로 대기업들 ESG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재밌는 현상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점 평가 지표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로 평가 지표의 대상은 대기업이었습니다. 왜 대기업이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ESG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보고하는 것, 우리가 보통 거를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보통 대기업들이 보통 보고서를 발간하지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발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까지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ESG를 평가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는 점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소, 중견기업이고요. 두 번째가 공공기관이고 이제 오늘처럼 대학 관점에서 한 번쯤 우리도 ESG를 한번 고민해 보자. 그래서 제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한번 질문을 던져봤죠. 첫 번째는 과연 대학의 존재 이유를 어떻게 보면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한번 고민할 것인가. 기업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창출입니다. 그럼 과연 대학은 어느 것이 과연 중요한 존재 이유일까? 교육인지 연구인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인지 너무나 다양한 목표가 존재하고 있죠. 두 번째 우리가 한번 고민할 문제는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SCI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그나마 보편적인 평가 지표가 존재하는데 대학 관련된 평가 지표는 아마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 저희가 자문할 이슈는 바로 이해관계자가 무엇인가의 문제죠. 이해관계자라는 말의 정의는 기업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이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에 영향을 받거나 또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통칭해서 이해관계자라고 보통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업원들, 뭐 주주, 그다음에 뭐 이사회, 그다음에 소비자, 협력업체, 뭐 지역사회, 뭐 미디어, 정부 너무나 많죠. 그럼 과연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데 과연 대학의 이해관계자는 누굴 것인가? 제 생각으로는 뭐 첫 번째 교원도 있을 것이고요,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일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우리의 학생들, 졸업생들, 지금 고3 수험생들, 또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들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약간 고민하는 것은 ESG를 대학으로 돌렸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한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누구 관점에서 먼저 일을 진행할 것인가를 한번 대학 관계자분들이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나중에 좀 하시라고 제가 좀 그 대표적인 기업 그 대학 두 개를 한번 케이스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버드하고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두 케이스인데요. 기본적인 큰 공통점은 ESG 관점에서 본인 대학이 중요시하고 또 잘할 수 있는 것.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넷제로라고 보통 말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ESG 중에서 주로 이쪽에 우리가 대학에서 얼마나 환경을 잘 보호할 것인가. 여러분들 뭐 재학생도 계시고 그 교원도 계시고 직원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수많은 쓰는 페트병을 포함해서 강의실에 있는 수많은 전기 같은 걸 포함해서 상당히 다양한 이슈가 가능하겠죠. 오른쪽은 아리조나 스테이트입니다. 거기는 주로 이제 약간 지배구조 관점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회사를 운영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은 제가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정리해 볼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고민하시면은 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썼다가 혹시라도 좀 여러분들이 좀 편견을 가지실까 제가 마지막 순간에 다 그냥 구성원 A, B, C 그다음에 다 바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맨 왼쪽에 구성원 A, B, C, D는 대학의 구성원이죠. 그게 뭐 총장님이 될 수도 있고 임직원, 뭐 교수, 뭐 다양하죠. 학생들 다 나올 것이고 위에 있는 인바이러먼트는 ESG 세 개가 있지만 각각의 서브가 있겠죠. 우리가 뭐 전기를 얼마나 덜 쓸 것인가, 소위 말하는 재활용을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 이런 많은 이슈가 존재하고요. 제가 중간에 빨간색으로 체크한 건 뭐냐면요. 저 수많은 걸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고려대학에서 ES를 내재화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쯤 관계자들이 모이셔서 구성원 ABCD에서 한 번쯤 각각 리스트업을 하시고 기존의 평가 지표에서 우리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걸 한번 정의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대학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딩 역할을 하는 걸 한번 추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제 역시 강조하면 맨 오른쪽이겠죠. 결국 지속 가능성입니다. 아까 제가 2000년과 2020년에 시가총액 탑 10 기업을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고려대학교가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정말 사학의 명문으로서 또 전 세계 글로벌 기업 대학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ES를 정말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은 과연 ES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같이 논의하고 또 한번 이해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저 먼 그 길 여정 위에 아마 오늘 첫 번째 이런 논의는 제일 첫 번째 도대체 ESG가 무엇이고 과연 대학에서 이걸 한 번쯤
내재화시킬 필요가 있나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많은 질문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ESG라고 하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E나 S가 좀 더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우리 대학에도 보면 많은 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고용주로서 갖는 사회적 책임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너무나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그 슬라이드 마지막 두 번째에서 보여드린 거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회자분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은 종업원 관점이든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학 입장에서도 사실은 E와 S와 G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할 것인가? 답은 사실상은 우리가 대화하는 상대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주로 이제 일반 교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아마도 S라든가 학생들한테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고요. 아마도 환경 관련된 교수님들한테는 당연히 E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이 대학 자체가 교육기관을 떠나서 또 다른 대학기관은 기본적인 수많은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고용주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에세이 이슈는 결국은 공정한 계약 같은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실 대학에서 수많은 고용 관계에서 수많은 이슈가 생기고 또 저희가 가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데모가 되는 것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걸 한번 아까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에 관련돼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은 아마도 좀 더 구체적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나의 사족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대학의 누구 관점을 볼 것인가, 즉 이해관계자 중에서 A, B, C, D를 무엇을 놓을 것인가 따라서 E와 S와 G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한지도 상당히 큰 차이는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